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물건 부족에 계약갱신 청구권 4년 만기까지 도래하면서 전셋값 상승을 자극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 반등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이익 상승으로 금융지주사의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며 사명을 바꾼 데 이어 DGB 금융그룹 보험계열사인 DGB생명도 사명을 IM라이프생명으로 바꾸며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음식점 사장과 배달 라이더들이 오늘 하루 배민원 앱 주문을 받지 않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배달 앱의 높은 수수료율과 낮은 배달 운임을 꼬집으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 물건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올해 말이면 계약갱신 청구권 4년 만기가 도래해 집주인들이 그동안 못 올린 전셋값을 올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전셋값이 지난해 6월부터 12개월째 오르고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477만 원. 지난해 5억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6억 원대로 올라선 겁니다. 6억 원대면 경기도 아파트 평균 시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 전세 물건 부족이 꼽힙니다. 올해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23,830가구로 작년보다 약 9,000가구 줄어들 전망입니다. 여기에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으로 전세 물건이 줄어든 것도 전셋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업계에선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더 오를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던 전세 물건들이 대거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2년 전 한 차례 갱신할 당시 임대료 상승이 연 5% 이내에 그쳐 신규 계약 시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4년치 임대료가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반기부터 도래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4년 만기 매물은 22,000건가량, 전셋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금융지주사들의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홍콩 H지수 반등,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이익 상승으로 금융지주사의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 관련 충당금 적립으로 실적에 발목이 잡혔던 1분기와 달리 이번 2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당기순이익 컨센서스는 4조 5,041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4조 2,811억 원과 비교하면 5%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4대 금융지주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 대비 4% 이상 상승한 6조 원대로 추정됐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동시에 늘고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맞물리며 이자이익 증가에 따른 실적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2분기 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1분기보다 개선됐는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기준 은행의 대출 잔액은 2,401조 원으로 5월 중에만 13조 원이 늘었습니다.
4월과 지난달 2달간의 합산 순증액만 30조 원에 육박하는데 은행권에서는 이번 달에도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콩 H지수가 연초 대비 10% 이상 상승하며 충당 부채가 일부 환입될 가능성도 실적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금융 지주사별로 보면 KB금융지주의 리딩금융 탈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 대출 건전성 악화가 변수입니다. 부동산 PF 시장 상황에 따른 자금 수혈 리스크가 있고 기업 대출 관련 중소기업 중심 가파른 연체율 상승세가 부여 손실업세 능력 확보를 위한 충당금 적립이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독과점 체제를 깨겠다는 구호 아래 지난달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가했죠. DGB 금융그룹은 은행에 이어 주요 계열사의 사명을 잇따라 변경하고 있는데요. 보험 계열사인 DGB생명도 IM라이프생명으로 사명을 바꾸고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DGB생명이 IM라이프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IM라이프는 변경된 사명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하고 변액보험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IM라이프는 오는 2026년까지 변액보험 자산을 2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실제 IM라이프 변액보험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 IM라이프 변액보험 순자산은 올해 5월 업계 9위 수준인 1조 2,639억 원을 기록하며 2020년 말 업계 17위 수준이던 3,261억 원 대비 약 4배 급증했습니다. 김성환 대표는 취임 이후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대비해 변액보험 중심으로 역량을 모은 점이 유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M라이프는 변액보험 자산을 2조 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신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객 수익률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건전성과 내부 통제 기반을 확립하고 CSM 증대와 투자부문 전문성 강화에도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DGB금융그룹의 비은행 계열사 중 순이익 1위를 달성한 IM라이프. 시중금융그룹의 내실을 갖춘 생명보험사가 돼 고객의 미래를 생각하는 변액보험 명가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음식점 사장과 배달 라이더들이 오늘 하루 배달원, 배민원 앱 주문을 받지 않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배달 앱의 높은 수수료율과 낮은 배달 운임을 꼬집으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과 배달 단가 하락에 불만을 가진 자영업자와 라이더들이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 지부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당하게 투쟁해서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쟁취하자는 생각으로 모였습니다. 힘차게 투쟁해서 플랫폼이 진정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오늘 하루 배민 배차 거부를 선언한 라이더 유니온은 국회에 라이더 최저단가 입법, 상점주 수수료 규제 등을 촉구했습니다. 유니온 측은 배민이 기본 배달료를 30% 가까이 삭감하는 등 업체가 떠안아야 할 비용을 전가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날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 소속 자영업자도 단체 행동에 동참했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같은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저도 오늘 배민원 주문급이다 같은 동참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자영업자 측은 무료 배달을 제공하는 자체 배달 배민원 서비스에는 매출에 비례한 수수료를 내는 정률제를 적용하고 눈길이 끄는 앱 초기 화면과 할인 프로모션 등으로 소비자의 배민원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높은 수수료에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측은 이에 대해 정률제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이 전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제도고 경쟁사 대비 낮은 수준의 중개 이용료율을 적용한다며 자영업 라이더 단체와 지속해서 긴밀히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3대 배달앱의 정률형 요금제 중개 수수료율은 배민이 6.8%, 쿠팡이츠 9.8%, 요기요는 12.5%인 상황. 배달업계 모두 비슷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배달앱 1위인 배민을 타깃으로 시작된 이번 점주 라이더들의 단체 행동이 더욱 확산될지 촉각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한화그룹이 현지 시간 20일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즈 선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수에는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이 참여했고 인수 금액은 총 1억 달러, 한화로 약 1,380억 원입니다. 필리조선소는 노르웨이 석유, 가스,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아커의 미국 내 자회사로 미국 존스법에 따라 미국 본토 연안에서 운항하는 상선을 전문적으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필리조선소는 지난 1997년 미국 해군 필라델피아 국영조선소 부지에 설립된 이후 미국에서 건조된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컨테이너선의 50%가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형 다목적 훈련함 등 해양풍력 설치선, 관공선의 건조 실적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군 수송함의 수리 개조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필리조선소 인수로 미국 상선과 방산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 글로벌 선박과 방산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적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점검하고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릅니다. 최 회장은 미국 방문 기간 중 빅테크 주요 인사들과 회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의 미국 출장은 올해 4월 세너제의 엔비디아 본사에서 젠슨 왕 최고 경영자와의 회동 후 약 2개월여 만입니다. 이번 출장에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주선 SK하이닉스 사장 등 SK그룹의 AI 반도체 관련 주요 경영진도 동행합니다. 최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SK그룹의 AI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방문하는 지역 또한 빅테크들이 모여있는 세너제의 실리콘밸리에 국한하지 않고 현지 파트너사들이 있는 미국 여러 곳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이달 6일 대만에서 웨이저자 TSMC 신임 회장과 만나 인류에 도움되는 AI 초석을 함께 만들자며 SK의 AI 방향이 사람에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 AI 반도체 빅테크 경영진들도 최근 인류의 미래에 공헌하는 AI를 강조하고 있어 최 회장과의 이와 관련한 여러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로보틱스 기술이 적용된 로봇 친화형 빌딩을 선보였습니다. 이 건물에선 로봇이 커피를 배달해주고 지하 주차장에선 사람을 대신해 주차까지 해주는데요. 미래 시대가 성큼 다가온 모습입니다. 김유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오피스 건물. 현대차, 기아의 배달 로봇 다리 딜리버리가 커피 배달을 시작합니다. 카페 직원이 음료를 실어주자 넓은 복도를 가로지르고 주문한 곳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생성합니다. 이 로봇은 엘리베이터와 출입문 등 건물의 관제 시스템과 통신하며 각 층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배송 목적지에 도착한 로봇은 카메라와 인공지능 안면 인식 기술로 수령 대상자를 인식하고 음료를 전달합니다. 안면 인식 기술의 정확성은 99%에 달합니다. 대형 트레이를 장착한 다리 딜리버리는 한 번에 커피 16잔, 10kg 무게의 물건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향후 택배나 우편물까지 배송할 예정입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가면 주차 로봇이 주차와 출차를 돕고 있습니다. 고객이 타고 온 전기차를 지정된 장소에 놓고 사무실로 들어가면 현대 위아의 주차 로봇이 차를 충전 구역으로 이동시킵니다. 이후 현대차 기아의 자동 충전 로봇이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차량 상태를 점검한 후 충전을 시작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다시 주차 로봇이 원래 있던 주차 자리로 차량을 옮겨줍니다. 로봇 주차를 활용했을 때는 약 30% 정도의 이 공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신뢰성, 안전성이 더 확보가 확인이 된다면 좀 더 넓은 주차장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주차 공간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위아는 주차 로봇 도입과 함께 최대 50대의 주차 로봇을 동시에 관제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대의 차량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향후에는 사람이 주차하는 차량이나 무인 주차 지역 상황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의 관광 문화 이슈를 글로벌 축제와 관광의 장으로 승화시켜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하겠다고 세계 만방에 알렸는데요. 세계 관광문화대전 선포식 현장을 신홍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내년 국제 미식 산업 박람회, 그 이듬해 여수 세계섬 박람회 등 큼직한 국제 행사들 모두 전라남도가 마련한 글로벌 관광 상품들입니다. 5대 관광 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결국 해외 유명 관광자원과 국제교류 등 글로벌 홍보 마케팅으로 연결한다는 전략입니다. 지난해에는 6,300만 명의 관광객이 전라남도를 관광하면서 가장 하계 휴가 가고 싶은 지역이 전라남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앞으로 3년간 세계 관광문화 대전을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멋지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전남 세계 관광문화대전 선포식이 그것입니다. 태국 정부 관광청과 스페인을 비롯한 9개 나라 주한대사 등 국내외 4변이 대거 참석해 글로벌 관광중심 전남을 실현하는 데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개막식 축하 행사에는 K-팝 공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전남도 내 시장 군수, 해외 여행업협회, 한국공연관광협회를 비롯한 인바운드 여행업체와 전남 향후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전남 유명 관광자원의 CG를 결합한 미디어 아트 기법의 비전 선포 영상으로 전남의 관광자원이 소개되면서 행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ICT 융복합 기술로 소개된 주제 공연에 이어 사찰 음식으로 세상에 알려진 백양사 천지남 정관 스님의 홍보대사로 유축됐습니다. 다국적 걸그룹과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도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또 음식, 남도의 소리 이런 부분은 세계 어디에도 내놔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문화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 세계 관광 문화 대전을 통해서 이러한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그런 관광 문화 자원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면서 많은 관광객을 모시고자 합니다. 특히 세계 관광문화대전 5대 분야 중 축제 분야는 장흥 물축제와 태극 송크란 물축제 교류, 남도 미식 분야는 국제남도 음식문화 큰잔치와 연계한 남도 주류 페스타와 남도 국제 미식 산업 박람회 등이 마련됩니다. 웰리스 분야로는 천년사찰 템플스테이, 남도 케이컬처 분야는 고택 종갓집을 활용한 음식 다도 체험 맞춤형 프로그램이 준비됐고, 농산어촌 분야는 고향품의 살아보기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암 강진 무안에서 가져온 도자기 속 꽃가루를 전남관광 세계화 상징 생명의 씨앗에 붓는 연출로 그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전남관광문화라는 생명의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서 글로벌 무대로 뻗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관입니다. 위클리비즈 황혜윤입니다. 정관장에 이어 삼다수도 히어로노믹스, 임영웅을 통한 경제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합니다. 삼다수는 지난 3월 임영웅을 브랜드 모델로 발탁한 이후 2주간 앱 신규 가입 고객 수가 약 5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50대 여성 고객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주문 건수도 108.5%나 늘었고 신규 회원 일평균 주문 건수도 기존 대비 1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정관장 모델로 임영웅을 발탁한 KGC 인삼공사도 가정의 달이던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의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69%나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불리는 임영웅. 히어로노믹스 효과는 어디까지일지 궁금해지네요. 최근 캠핑 문화가 유행하면서 오토 캠핑장이 캠핑족들의 성지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많은 오토 캠핑장 이용자가 2박 우선 예약, 예약 결제 계좌이체 조건 등으로 피해를 겪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캠핑장 100개를 조사한 결과 2박 우선 예약을 시행 중인 곳은 오토 캠핑장 79곳 중 68곳으로 87.2%에 달했는데요. 캠핑장 이용자 139명 중 이용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한 사람은 42.4%였다고 합니다. 이는 1박 예약을 해당일 일주일 전까지로 제한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캠핑장 예약 결제를 계좌이체만 가능하게 한 캠핑장도 100개 캠핑장 중 34%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일자를 기존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할 것, 캠핑장 예약 결제에 다양한 결제 수단을 포함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토 캠핑장의 소비자 권리 침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 더 즐거운 캠핑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합니다.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미국 감자칩 프링글스가 한국의 매운맛, 매콤 로제 떡볶이 맛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링글스는 매콤 로제 떡볶이 맛을 오는 24일 국내 단독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는 한국의 매운맛 열풍을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최근 몇 년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로제 떡볶이 맛을 구현했다면서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프링글스는 지난 2월에도 한국식 숯불갈비 맛을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대만 등지에 글로벌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K푸드 열풍을 타고 한국 전통의 맛이 세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외식 물가가 크게 올라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기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최근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할인율 랭킹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앱에서 배달 음식 할인율과 할인 혜택을 한눈에 파악해 더 저렴한 곳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배달의 민족은 내달 9일부터 혜택 모아보기 신규 지면을 추가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요기요는 지난 17일부터 이미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에 대해 많은 소비자들은 혜택이 큰 곳을 골라 주문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점주들 간의 할인 경쟁을 유도해 결국 치킨 게임으로 치달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래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 사이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충청 이남에는 일요일인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특히 비가 많이 오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20mm 이상 비가 오겠습니다. 흐린 하늘로 인해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 아침보다 1도가량 올라 24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과 충청, 전북 등 많은 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만큼 매우 더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에 그치며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충청권은 아침부터, 수도권과 강원은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에도 수도권에는 약한 비가 오기도 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흐리다가 낮부터 저녁 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울진은 저녁에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는 새벽부터, 전라와 경상권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인 모레까지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전해상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에서 최대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충청 이남은 일요일까지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린 후 개겠고 목요일에는 남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